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철강 산업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철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수요 산업군의 기초 소재로 공급되기 때문에 산업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 전반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려면 품질 좋은 철강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철강 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철강 산업은 그동안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효율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철강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고로 방식과 전기로 방식이 있습니다. 고로 방식은 철광석을 고로라는 용광로에 녹여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전기로 방식은 철광석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고철, 철, 스크랩을 모아서 전기로 해서 녹여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로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광석은 자연 상태에서는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소와 강하게 결합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제철 공장은 이러한 철에 결합된 산소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산소가 탄소로 옮겨가 이산화탄소로 바뀌면 철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철의 환원이 일어나는 것이 용광로입니다. 이처럼 용광로에서는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일과 환원된 철을 녹여서 쇳물을 만드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용광로에 소결된 철광석과 코크스 그리고 석회석을 함께 넣고 1600도, 섭씨 1600도 이상 가열하면은 쇳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부산물인 슬래그가 만들어집니다. 방금 제가 소결된 철광석과 코크스를 함께 넣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연 상태의 철광석은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붉고 푸석푸석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루 철광석을 소결하여 덩어리 형태로 만드는, 이처럼 열을 가해서 만들어진 덩어리 형태의 철광석을 소결된 철광석이라고 하고, 코크스는 유연탄에 열을 가해서 휘발물질을 제거한 조개탄을 말합니다. 코크스의 탄소 성분이 철광석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를 분리해냅니다. 이렇게 소결을 시키고 코크스를 만드는 이유는 고로내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석회석은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른 불순물과 반응해서 찌꺼기인 슬래그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으로 시멘트나 벽돌 등을 만들어 부산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쇳물, 선철을 틀에 담아 다음에 뜨거운 상태에서 이 누르는 걸 압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압연을 해서 열연강판을 만들든지, 찬 상태에서 다시 압연을 하여 냉연강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샘물에다가 여러 원소를 혼합하여 다양한 특성을 지닌 철강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고로 방식은 철광석에서부터 제품까지 전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관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고로 방식에서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그대로 사용하고 유연탄의 코크스 전환 공정을 생략하고 바로 분광석과 유연탄을 직접 용광로에 투입해서 철을 생산하는 방식을 파이넥스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결 공정과 코크스 공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 공법이지만 아주 어려운 기술이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포스코만이 보유한 우리의 아주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고로 방식은 전기로 방식에 비해서 생산량이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생산 체제가 유연하지 못하고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순도 높은 철에 다양한 원소를 투입함으로써 고품질의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생산성이 높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로 방식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만들어진 철강을 원료로 사용하고 전기를 이용하여 녹인다는 점에서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고로 방식과는 다르게 유연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강 수요에 있어서 정체를 보이는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는 전기로의 생산 비중이 동북아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아주 높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전기로의 생산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계적인 고철의 가격 상승으로 전기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코스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전기로는 전기를 아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전기로에 공급할 전기 생산의 문제도 이거를 이제 석탄 발전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석탄 발전으로 이 전기로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철강의 전 세계적인 생산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인도 이 네 국이 중심이 된 아시아권이 전 세계의 66%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생산 능력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의 철강 수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통계는 OECD 철강위원회의 통계를 가져온 것입니다. 전 세계의 철강 수요는 16억 5,790만 톤으로 생산 능력 대비 5억 7,620만 톤 하회하고 있고 생산은 18억 850만 톤으로 생산 능력 대비 4억 2,550만 톤 하회하고 있습니다. 세계 철강 수요 추이를 보면은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 3.9% 증가했으나 금년도인 2019년에는 1.4% 감소할 것으로 OECD 철강위원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철강은 지금 현재 공급 과잉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 철강 산업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동북아 3국이 세계 수급의 60 내지 70%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은 3대 공급 메이저인 리오틴토, BHP 빌리톤, 브라질의 발레 이렇게 3개사가 카르텔 형태로 철광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은 이런 철광석의 공급 형태가 이 카르텔 형태의 그 특수한 형태로 띠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에서도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고 안정적인 철광석 확보가 아주 매우 중요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철강 수요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의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 등 이런 에 소요되는 수요가 5,500만 톤, 공급이 8,500만 톤 수준으로 한 남는 물량이 한 3,0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수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환경 안전 문제를 보면은 이러한 그 환경과 안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아주 중요한 이런 산업이 되고 있고요. 국가 간의 구조조정이 어려움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고품질과 고급강의 생산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생산 능력의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반덤핑이라든지 상계관세라든지 세이프가드 조치라든지 이러한 무역 규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이런 철강 산업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통상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그러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산업 업체들을 리스트업 해보았습니다. 그냥 보시고요. 다음으로 철강 산업의 미래 제품군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은 극한 환경용 소재, 아주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극, 북극 뭐 이런 데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극한 환경 속에서의 그 소재, 필요한 소재, 또 첨단 건축용 소재, 또 달 탐사로
로봇용 소재, 그 다음에 섭씨 영하 196도에서 견디는 그 고망간간이라든지 아주 가벼운 철강,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철강의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